특히 put off는 put out 이런 걸로 헷갈리지 마세요. put out은 불을 끄다죠. 불을 끄다. 여기 있었죠. word off는 word 자체가 막다라서 막다, off까지 물리치다가 되고 lay off는 깔다에서 나왔는데 이게 해고하다까지 갑니다. 여기는 조금 동요를 좀 적은 게 자주는 아니지만 해고하다가 lay off도 쓰지만 dismiss, fire, discharge 다 좀 많이 쓰거든요. 사람을 해고할 때라고 쓴다. 기본적으로 이쪽은 전부 다 뭐다? 밖으로 꺼지는 거, 다 없애는 거. 그래서 제외, rule out 배제시키고 off 꺼서 취소하고 연기도 일단 지금은 하지 않겠다, 막아버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 이 out이 수행 심지어 뭐도 간다 이게 해결의 느낌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원래 수행은 뭐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out이니까 여러분 그 EX의 느낌에서 exercise 그 얘기했잖아. exercise가 연습하다 운동하다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다고 이게 실행하다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실행하다 out 자체가 실행의 느낌이 있거든. 거기에서 끝에 out까지 돼버리면 다 해버렸어 다 했어 라고 느낌까지도 가는 거죠. 요거 기본이지만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다. carry out 실행하다입니다. carry out 옮기다 아닙니다. 실행하다고. 여기 있는 수거들은 진짜 중요한 것만 선생님 좀 아까 다시 전제 얘기했지만 이 동사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up도 있고 많잖아. 뭐 on도 있고 뭐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 여기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나 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sort out 말 그대로 sort가 정리하다인데 정리가 끝난 거예요. 다 정리해버린 거거든요. 해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류하다가 원칙이지만 거기서 정리하다까지 생기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결하다까지 갈 수 있는. 번호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ort out. 그래서 실제로는 뭐로 제일 많이 쓴다? 얘로 많이 씁니다. 다 sort out 했다. 다 해결했다. 끝냈다라는 거지. figure out 다 알잖아요. 알아내다. 얘도 중요하죠. figure out 이미 중요한 수거죠. 다 알아냈다. figure 어떤 정체에 대해서 다 out 해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됐죠? figure는 얘기했죠. figure 자체가 사람하고 수치를 해서 우리가 단어를 외웠지만 figure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뜻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비슷한 형태. 그래서 figurative가 무슨 뜻이었어요? 비유적인. 그리고 도표나 수치에서 알다시피 무언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대충 실루엣이나 어떤 큰 틀을 이렇게 가늠해내는 게 피규어거든요. 느끼셔서 요거 사람 형태네, 요거 개 형태네, 요거 증가 그래프 복잡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네. 그게 피규어인데 figure out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라는 거지. workout은 회화 등등에서 기본적으로 운동하다입니다. 여러분 회화에서 I work out 하면은 그것보다 무지 운동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운동하다 뭐지 않습니다. workout 씁니다. 이렇게 workou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알아내다, 해결하다. figure out 알아내다처럼도 쓰고 sort out 해결하다처럼도 쓰는 거지. 그래서 workout 작업해서 다 알아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셋오프는 기본적으로 출발하다가 기반이죠. 뭔가 셋오프 다 지금 세팅해서 오프 자 이제 가자 비행기가 뭐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듯이 그 전에 셋오프에서 시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가 유발시키다. 이게 약간 이게 앞에 출발하다는 시작하다고 유발하다는 시작시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저거요? 좀 이게 왜 이렇게 피우려나? 이거는 시작하다고 이거는 시작시키다. 여러분들이 자기 벤처 사업을 만들어서 다 세팅해놓고 자 가자 하고 셋업 시키는 거지. 유발시키다. 근데 실제 독해에서의 의미는 약간 트리거처럼 무언가를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그런 의미로서 이거는 외우기 편하라고 좀 적은 거고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라고 들어간다. 테이크오프는 기본적으로 이륙하다는 거 다 알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무슨 뜻이 있다 근데 유행하다. 하늘을 나는 거죠. 이미 얘가 이제 유치하지만 비행기 그 고도 올라갈 때 그 이상하잖아. 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하늘을 평온하게 날잖아요. 이 셋오프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유행을 한다. 페이오프는 이미 앞에 우리 했었죠. 성과를 내다, 결과를 내다. 뭐 조금 다 중요합니다. 좀 추린 것들이라서. 그 다음에 아웃 자체가 그래서 위에서 아웃이 해결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의 느낌도 있어요. 완전히. 당연히 해결의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wipe out은 wipe 쓸다인데 싹 다 쓸어버린 거. 우리도 그러잖아. 적군을 다 쓸어버리다 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없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wipe out, 없애다, eliminate 같은 느낌으로 쓴다. 여기에서. 그리고 wear out도 많이 쓰죠. 왜 다 중요하냐? 잘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wear이 있다인데 wear이 닳게하다는 뜻으로 은근히 많이 쓰고 이게 out까지 붙이면 더 볼 거 없습니다. wear out, 달아,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조금 뜨기에 따라서는 1번에 낡게 하다, 지치게 하다. 그래서 이게 다른 꼭 옷만 달아, 없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물리적으로 wear out 하면 낡게 하다. 뭐 말하기 좀 애매해요. 뭔가 이렇게 닳게 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wear out 하게 되면은 이게 지치게 하다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겠다, 그죠? 됐어요. 그 원래 3번에다가 뒤에다가 역시 없애다를 적으려고 그랬거든요. wear out도 out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닳게 하고 지치게 해서 없애다라는 느낌까지 가는데 적지는 않겠습니다. 요건 쉬워요. back 자체가 뒤로기 때문에 이게 억제나 방해의 느낌을 하면 돼. 설명할 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 뒤로 뭐 이렇게 다시 이런단 말이야. 근데 back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미 알겠지만 우리가 외운 거 중에 draw back 있잖아요. draw back이 무슨 뜻이었죠? 결점이잖아요. 왜 draw back, 나를 뒤로 당기는 어떤 포인트잖아. 그래서 back이 되는 거고요. hold back, set back, 뭐 keep 이제 down까지 들어가는 건데 특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 hold back 많이 쓰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hold back은 참다, 저지하다 말 그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hold back이고 set back으로 갔을 때는 조금 방해하고 자꾸 늦춰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은 set 여기 있어 그냥 하지마 이런 식으로 느낌 되거든요. 비교가 비슷하니까 저지하다, 방해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면 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면 이해가. keep down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한데 완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아웃 상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낮게 유지하다고 조금 실제로 보면은 억제하다. 여러분 그 단어 외울 때 저지, 방해, 억제는 거의 동의어 취급하잖아. 그래서 그 느낌을 밖으로 쫙 빼면 동의어 느낌일 건데 기본적인 느낌은 조금 차이가 있고 어쨌든 백은 저지, 억제, 방해 느낌으로 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아웃은 기본적으로 밖으로고 그래서 뭔가 꺼진 느낌이 있다. 하지 못하게 취소, 연기, 막다 같은 꺼진 느낌이 있는데 생뚱맞게 반대적인 느낌으로 무언가 끝내버리는 느낌, 밖으로 실행하다 해서 실행이나 해결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sort out, figure out, work out, carry out 등등으로 실행하고 해결하는 느낌으로 잘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까지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없애다 쪽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싹 없애버리다 그런 뉘앙스로 쓰고요. 백은 백 자체가 억제 방해 느낌이 있다.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이 동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얘들은 의미가 조금 정해져 있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나 완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더 추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많이 추가는 안 할 겁니다. 이어 동사는 건드리면 왜 위험하냐면은 뜻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외운 뜻 하나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오히려 해석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여기서 이 페이지까지만 딱 갔으면 좋겠는데 이 페이지까지만 여기는 전부 다 원인이에요. 이거 옛날부터 쌤 하고 싶었던 거거든. 어떻게 자꾸 빠져버렸어. 원인이 요인이죠. 요인이라는 게 발생 요인이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이렇게 액티베이트 시키는 놈이라고 보면 돼요.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어찌 보면 원인이거든. 그렇지. 근데 결과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고 결과가 아직 없는데 언제든지 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본입니다. 여기는 원인이죠. 뭐 코즈가 대표적이고요. 루트하고 어카운트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루트가 뿌리지만 기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라고 쓸 수 있고 어카운트도 이유 여기는 이게 좀 어떤 느낌이죠? 설명적인 느낌이잖아요. 어카운트가 계좌,
이유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유 설명적인 왜 이렇게 됐지 할 때 그 이유라고 보면 돼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팩터 알고 있겠지만 에이전트, 드라이버, 베리어블 여기를 꼭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요인의 뉘앙스를 잘 모르더라고요. 요인이 뭐랑 비슷한 거다? 이게 원인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뭐야? 하고 원인으로 가는 건데 결과가 아직 없어. 언제든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요인입니다. 팩터 요인이고요. 에이전트 기본적으로 행위자잖아. 행위자. 언제든지 어떤 결과를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는 행위자. 드라이브 아까 얘기했죠. 모르고 가다, 추진시키다, 뭐뭐하게 만들다 기억하죠. 드라이브 요즘에 되게 핫합니다. 많이 쓰고요. 베리어블 변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 언제든지 결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근거거든요. 원인에서 비슷하게 근거도 기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 원인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라운드 알 거고요. 파운데이션 알 거고요. 코너스톤 조금 봐줍니다. 코너스톤이 그러니까 이것도 집 지을 때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둥이 땅에 박았는데 기둥이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잖아. 땅이 물러서 여기에다가 밑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한옥 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깔고 그 기둥 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코너스톤입니다. 이게 코너스톤. 코너에 있잖아요. 그 기둥이 방 한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코너스톤은 어떤 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라운드랑 비슷하잖아. 그라운드. 기본적으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근거도 가장 그냥 근거가 아니라 핵심 근거. 가장 중심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너스톤도 쓰고 백본, 중축, 우리 등에 있는 척추뼈,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척추뼈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근거, 기본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여기 두 개는요. 약간 조건 같은 건데 이렇게 뺄까? 여기서 근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프리라이커지 좀 중요할까요? 조심해 잘 나오죠. 전제 조건. 이게 위랑 좀 비슷해요. 가장 기본 근거, 핵심 근거,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제 조건, 근거식으로 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약간 구성 요소 느낌으로 가죠. 그런데 조금 강조를 할게. 특히 빌딩 블록 되게 많이 씁니다. 요즘에 구성 요소. 어떤 뭐 여기 여러분 하루 단어 매일 외우는 단어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의 빌딩 블록이다. 이거를 벽돌처럼 쌓여서 여러분들이 큰 집을 짓는다. 컴포넌트 엘리먼트는 알고 있죠? 컴포넌트도 조금 약할 것 같아서 강조를 할게. 여기에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건 건데 여기서는 촉매라고 그냥 굳이 할까요? 그러니까 메인 요소는 아닌데 뭔가 촉매라는 거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죠? 화학에서 촉매를 넣기 전에는 그 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날 건데 촉매를 딱 넣는 순간 확 이렇게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촉매는 뭐야? 이 확 일어나는 과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발생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역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캐탈리스트 요즘에 핫해요. 여기서 동이고 생각보다 중요한 거 많다. 인센티브, 마터베이션 우리가 동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이전트 요인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다. 디터미넌트 얘도 잘 씁니다. 요즘에 어떤 결정 요인, 결정적인 어떤 촉매, 어떤 발생 동기, 발생 요인으로 들어간다. 스티뮬러스 자극이고 임피투스 자극인데 이 자극이 단어 자체가 스티뮬러스도 이걸 번역은 그냥 자극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스티뮬레이트가 촉발시키다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마찬가지 임피투스 마찬가지다. 이게 그냥 자극이 아니라 어떤 촉매처럼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라는 뜻이거든. 어근 자체가. 그래서 스티뮬러스하고 임피투스는 그냥 밖에서 오는 이런 자극이 아니라 위에 있는 동기나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얘도 많이 쓰는데 조금 자주는 안 써서 알아둡니다. 레버리지, 그 다음에 모멘텀 이것도 알아두세요. 조금 많이 가긴 했는데 레버리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렛대가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식할 때 레버리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얘들아. 그 뭐냐 그 선물 같은 거. 레버리지를 하면 지렛대가 되어서 말 그대로 지렛대가 결과가 어떻게 이쪽에서 이만큼 움직이면 결과가 확 움직이는 게 지렛대잖아. 뭐지 어떤 이것도 촉매 같은 역할이죠. 결과를 확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스티뮬러스, 임피투스 같은 역할을 쓴단 말이야. 쓸 수 있거든요. 모멘텀 추진력이거든요. 뭔가 더 진척되게 발달되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다. 여긴 조금 어렵겠지만 이 촉매가 결국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기본 근원은 다 뭐로 간다? 근원은 전부 다 원인 요인입니다. 뭐 하면 원인 요인이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됐건 구성 요소가 됐건 촉매가 됐건 들어가는 거고요. 어트리뷰트하고 어트리뷰션도 번역은 특성 속성이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속성 이런 의미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속성의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도 나중에 독해할 때 보면 여러분 조금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은 필기 잘 해주고 이렇게. 너무 안 많을 거야. 지금 추가가 너무 많은 것도 이상해요, 사실은. 이전 특강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알만한 거에서.